동양, 두 개의 시선 아래 놓이다. 서양인은 동양을 자신들이 머무는 세계와 전혀 다른 곳으로 인식했다. 서양이 이성적 바탕 위에 마련된 세계라면 동양은 그 대척점에 존재하는 세계였다. 동양을 이성의 대척점에 놓인 세계라고 한 서양인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동양을 신비하고 매혹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개하고 비문명화된 세계로 바라보는 것이다. 두 관점은 언뜻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양에 대한 동일한 야망과 비이성적 세계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에서 크로모가 주장한 현대 이집트의 내용을 언급한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크로모가 스스로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기저기에서 정통 오리엔탈리즘 권위자들의 주장을 인용했으며 그들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했다고 주장한다. 사이드는 크로모가 동양인을 무조건 유죄라고 파악한다며 비판한다. 크로모가 동양인의 본질이 열등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사이드가 말한 것처럼 크로모의 주장은 지나치게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서양인과 비서양인을 계급처럼 구분하여 생각했다. 그에게 서양인은 애초에 우월한 존재이고 동양인은 처음부터 열등한 존재였다. 동양인의 정신과 추론 능력을 문제 삼는 그에게 동양인은 훈련과 교육으로도 야만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인종이었다. 사이드에 의하면 크로모는 동양인을 우둔하고 활력과 자발성이 없으며 정도에 지나친 아부와 음모, 교활, 동물학대를 일삼는 존재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양인들은 도로도 포장도로도 제대로 찾아 걸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동양인은 무딜싸움 머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로와 포장도로가 걷기 위한 용도인지도 모른다고 한 것이다. 크로모는 유럽인과 동양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는 동양인은 훈련과 교육을 받더라도 이성적 존재가 될 수 없는 데 반하여 논리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유럽인은 타고난 논리학자라고 주장한다. 그는 동양인의 인종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그것이 동양의 기이한 길거리와 마찬가지로 균형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그가 동양인의 삶의 방식과 문화 전반을 얼마나 열등한 것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크로모를 비롯한 많은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 오랫동안 지녀온 고정관념이기도 하다. 물론 서양인들이 동양을 신비하고 매혹적인 세계로 파악하는 것도 사실이고 동양적 세계관을 선이나 도와 같은 정신활동으로 이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때로 서양의 물질 문명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동양적 세계관이 언급되기도 하며 동양적 인식론이 서양의 이성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때 서양의 이성적 사고와 물질 문명은 부정적 세계를 표상한다. 이러한 인식은 언뜻 긍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서양인들이 지니고 있는 우월한 태도와 입장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동양적 세계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시각은 서양 중심적 세계관을 보완 확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들은 동양에 서양적 세계관을 압도하는 철학과 이성이 존재한다고는 믿지 않았다. 동양을 열등한 존재로 치부하면서 한편으론 대안적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 이율배반처럼 느껴지지만 서양이 동양을 보조적 수단으로 여겼음을 인지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 양가적 감정과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우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양을 바라보는 서양인의 시각이 긍정과 부정이 충돌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양인이 동양에 대해 갖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다. 서양은 언제나 일관되게 동양을 하위 세계로 인식했으며 비주류의 프레임에 가둬놓았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막연한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막연한 관심과 기대일 뿐이다.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 갖는 태도가 그렇다. 그들의 태도는 대개 호기심 차원에 지나지 않으며 호기심은 상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의 표명이라기보다 낯설고 신기한 것에 대한 궁금증에 불과하다. 동양을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시선은 흡사 문명인이 신기한 자연 현상을 바라볼 때의 그것과 같다. 즉, 이 국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에서 비롯된 호기심일 뿐이다. 동양을 동등한 존재나 문화로 여기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동양적 세계관에서 일말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도 나타난다. 이런 때조차 오직 서양만이 문명사회이며 우월한 존재라는 그들의 인식은 변함이 없다. 동양과 동양적 세계관은 그저 우월한 존재인 서양의 보완제로 기능할 뿐이다. 한편 서양인에게 동양은 가닿고 싶은 이상향이자 선의 의미이기도 하다. 정말로 동양은 이상향이자 선의 세계일까? 동양이 정신적 세계관의 이상을 구현하는 곳이라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서양은 직물적 세계를, 동양은 정신적 세계를 표방한다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동서양을 각각 하나의 세계로 단언하는 것은 곤란하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 다단한 세상에서 그런 구분법은 더 이상 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동양을 정신적 세계관의 이상향으로 보는 것은 동양이 지니고 있는 일부 특징을 전체인 양 포장한다는 점에서도 무리가 있다. 더구나 이런 이미지가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정신적 세계가 강조되는 순간 동양은 곧 비문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동양을 자연과 친화적 존재로 보는 인식에도 드러난다. 결국 오늘날 동양은 긍정과 부정의 면모를 동시에 지닌 서양과 대등한 존재가 아닌 서양의 관점과 판단에 의해 재조직된 부정적 이미지의 타자로 남게 되었다.